그렇죠. 새로운 M4 노트북이 있죠. 그들은 바이테리보다 싸다가요. 그게 괜찮지만 알아? 그냥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럼 M4 프로 노트북이 있지? 샤를 르클레드랑 비슷해. 대부분 작업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M4 체코 노트북도 있습니다. 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죠. 이 영상의 일부는 이번 키 퓨전 도크 맥스 1위 후원을 받았습니다. 애플 실리콘에 맞춰 설계된 최고의 썬더볼트 4 도크입니다. 그 연결성은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최대 60Hz 6K 디스플레이 4개를 지원합니다. 듀얼 썬더볼트 4 지원 덕분에 더 이상 포트가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애플 실리콘에 적합한 최고의 도크가 있다면 바로 이 도크가 정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부도를 확인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의 혜택을 꼭 누리세요.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되면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은 아직 안 하셨다면 눌러주세요. 저희는 크리에이터 관점에서만 이 노트북을 살펴볼 겁니다. 관심이 있다면 구독 버튼과 총 모양 아이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검은색과 어울리는 꼬인 형태의 USB-C 맥세이프 케이블입니다. 애플 스티커는 어디 있나요? 애플 스티커를 사려고 $4,000를 냈어요. 이 전원 브릭은 140W USB-C예요. 꽤 독특하죠. 이제 이 제품은 두 가지 색상만 있습니다. 실버와 스페이스 블랙입니다. 저는 스페이스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M3 맥북 프로 16인치와 정확히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6인치입니다. 크기 비교 측면에서 여기 있는 것은 제 15인치 맥북 에어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네, 맥북 프로가 더 크고 두껍습니다. 밖면에 약 1인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훨씬 더 강력해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썬더볼트 5 포트 2개, 마이크 및 헤드폰 콤보젯, 맥세이프 케이블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썬더볼트 5 USB-C 포트 1개, HDMI 포트,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이 썬더볼트 5는 모든 USB-C를 지원하기 때문에 꽤 인상적입니다. USB 4, 썬더볼트 4, 충전, 썬더볼트 포트가 모두 필요한 경우 추가 충전 케이블이 제공되므로 USB-C 연결 포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를 위한 최고의 도크를 찾고 있다면 아마도 이 영상에 대한 제 스폰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주 말이 되네. 저기 있는 이 남자. 오, 그래, 자기야. 맥북 프로의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4인치와 16인치. 그리고 모든 버전이 둘 다 가변적인 것은 아닙니다. 14인치는 M4, M4 프로, M4 맥스도 제공합니다. 16인치는 프로와 맥스 칩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M4 맥스와 프로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맥스 칩은 듀얼 인코더를 가지고 있는 반면 프로는 싱글 인코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를 편집하거나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프로레스, HHS 265 또는 4코덱을 사용하는 상관없이 내보내기, 렌더링 등의 작업 시 매우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M4 프로는 최대 64GB의 램을 제공합니다. 그 이상이 필요하면 M4 맥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M4 프로의 배터리 수명이 M4 맥스보다 더 좋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강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할까요? 잠깐 후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M4와 M4 프로 맥 미니를 테스트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가서 확인해보세요. 매우 흥미롭기도 합니다. 이제 M4 맥스가 있고 이제 맥 라인업 전체가 얼마나 좋은지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필수적인 첫 번째 종류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노트북이 얼마나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참가자로서 실제로 데스크톱을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입니다. 책상 밑에 1달러짜리 실 뜯는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트북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하지만 이제 이 멀티코어 테스트를 시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좋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힘을 가하고 있나요? 현재 54W예요. T코어는 3.85GHz로 M4 프로에서 본 것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약 39W를 소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55W 정도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최대 출력이 70W라는 것입니다. 와, CPU 코어가 이미 100도이고 팬이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이 짐승이 얼마나 조용한지 봅시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인텔 노트북이 뜨거웠다고 생각하게 되었군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105, 103, 108도 섭씨를 보세요. 보시다시피 열적으로 약간 조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55W를 더 많이 끌어오지 않고 더 높이 끌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50W로 돌아갔습니다. 클럭 속도도 4GHz에 가깝지 않지만 3.7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M4 Max로 멀티코어 점수에서 거의 1900점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M1 울트라보다 낫습니다. M4, M4 프로, M4 Max를 살펴보면 M4 프로가 M4보다 46% 더 빠릅니다. 데스크탑용 14700K보다 빠른 M4, 보다 2배 이상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정신적이네요. 전원 가전만 켜두고 전원 어댑터를 켤 때는 고전력으로 설정해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오, 예, 고출력으로 하면 팬이 훨씬 더 크게 돌죠. 이제 전원 패키지를 살펴보세요. 우리는 이전에 있던 54, 55W 패키지 전력으로 다시 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다시 실행한다면 이런 딥은 없을 테지만 팬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즉 55를 보세요. 문자 그대로 처음으로 다시 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전보다 더 높은 점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팬이 작동하지 않으면 속도가 느려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원 플러그를 꽂으면 최대 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향후 영상에서 다룰 예정인데 저전력 모드는 어떤가요? 자동 모드와 고전력 모드는 어때요? 차이점은 뭐예요? 이것을 뒤에 있는 이번 기와 같은 전원 도크에 연결하면 140W가 아닌 96W 전력만 공급됩니다. 맥북 프로 공부품은요? 얼마나 더 좋아?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알아봐야 할 거야. 남자애들, 여자애들, 이건 터무니없어. 이제 우리는 1960점을 얻었는데 이는 이 친구가 데스크톱 리젠 97950X3D와 6% 이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세상에, 이게 배터리 전원이에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GPU가 얼마나 좋은지, GPU 테스트를 할 때 GPU가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지 알고 싶어요. GPU가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건가요? 아니면 CPU가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건가요? 좋아요. GPU가 지금 켜졌어요. 38, 37W 정도예요. 안 돼. 오 세상에. 좋아요. 지금 이 GPU 테스트는 38W 정도에서 15600점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참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겁니다. AMD가 지금 제공하는 최고인 라디안 7900 XTX는 15000점을 제공합니다. 겨우 5만점입니다. 따라서 이 노트북은 레드시프트의 렌더링 성능 측면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AMD 리젠 GPU보다 뛰어납니다. 16800점. 이건 노트북의 RTX 4070 데스크탑 영역이에요. 38W로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애플은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애플이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윈도우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이건 대략 3.5K 디스플레이이고 이건 미니 LED입니다. 정말 밝아요. 하지만 광고된 최대 밝기 1000니트를 얻으려면 실제로는 매우 밝은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너무 밝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들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이를 보여주기 위해 지금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화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이제 어두워지는 것을 보세요. 회색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보이나요? 다시 한번 살펴보죠. 지금은 엄청 밝지만 어두워지면 다시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멋진 점은 이게 10비트 패널이고 120Hz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텐데 배터리 수명과 재생 빈도를 절약하기 위해 최대 1Hz까지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필요하지 않은데 왜 초당 120번 새로 고침을 하시나요? 한 번만 새로 고침하세요. 2배, 3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동 중에 최고의 성능을 원할 때 정말 좋은 배터리 절약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매 워크스테이션 설정에 충분하기 때문에 프로칩을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문제는 이겁니다. M4 프로는 외부 디스플레이를 2개만 지원하는 반면 M4 맥스는 4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가 있는 집에서 최고의 설정을 원한다면 M4 맥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이건 와이파이 6E와 블루투스 5.4이 있는데 좀 흥미롭네요. 최신인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5.4는 왜 안 되죠? 지금 보시는 것은 M4 맥스로 1200만 화소 중앙 웹캠이지만 여전히 1080p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만으로도 4K 해상도를 갖기에 충분한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잘라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무대가 있다면 그것을 좌우로 움직이면 실제로 그것을 집어 올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건 M3 맥북 에어이고 이게 바로 그것이고 이게 생겼어요. 이제 이게 M4 프로보다 더 나을까요? 자동 초점 기능이 있나요? 이건 어때요? 가까이서 보면 어때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이 M1 맥북 에어입니다. 꽤 오래된 차량입니다. 4년이나 됐어요. 그럼 오디오와 비디오는 실제로 개선됐나요? 알려주세요. 이게 어떻게 생겼나요? 어느 것이 더 낫나요? 그럼 당신은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아마 도대체 무슨 소리야? 체코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 글쎄, 이게 정확히 최대치의 M4 맥스는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곧 나올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M4 맥스가 얼마나 좋은지 보고 싶다면 램을 최대 128GB까지 늘렸는데 가격이 엄청나죠. 그리고 램은 48GB에 불과합니다. 실제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을까요? 성능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노트북은 실제로 어떻게 비교될까요? 글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낼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접어도 말로 표현하기에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곧 출시될 이 PC만큼 인상적이진 않죠.